용산시대 개막, 워싱턴 선언 때 긍정평가 쑥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순방중 비서고 논란, 이태원 참사 직후에 뚝 떨어졌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간 있었던 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좀 같이 보게 되면 용산시대 개막, 처음에 52%, 53%까지였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순방 논란이 있고 24%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다가 또 이태원 헬로윈 살짝 올랐었습니다만 헬로윈 참사가 있고 29%, 그리고 살짝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시점이 어디냐? 네,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죠. 그때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올라갔고 37%를 찍었는데 그 뒤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외교 관련해서 다시 또 지지율이 30%대 올라갔다. 1년 추이를 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지지율만이 뭐 다냐? 그건 아니죠. 윤 대통령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발언을 또 분석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네. 다음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네. 윤 대통령 취임 1년간 쓴 단어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단어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우리. 네. 네. 자유란 말을 505번이나 썼고요. 국민, 정부, 경제 쭉 가다가 법이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279번이나 썼다라는 거. 네. 굉장히 좀 많이 썼다.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이런 분석들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한 발언, 또 연설 발언 등등 기념사 이런 걸 지금 쭉 분석을 한 건데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이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장관들은 더욱 확실하고 더욱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취임 1년을 앞두고 어제 윤 대통령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로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 지금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정기조에 안 맞으면 누구든 인사 조치하겠다. 윤 대통령 장관들의 단호한 업무를 주문했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윤 대통령 전 정부의 정책 전세 사기에 토양이 됐다. 탈원전에 매몰된 이 공무원들 인사 조치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직접 들으신 내용 윤 대통령 얘기 그리고 김은혜 수석의 얘기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귀에 쏙 들어온 얘기가 인사 조치입니다. 양금희 의원님. 네. 지난 대선 선대위 때도 또 이렇게 같이 윤 대통령이랑 활동을 하셨어요. 인사 조치라는 말이 굉장히 사실 좀 직접적이고 강경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지난 1년도 사실 드라이브를 굉장히 세게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있을 2년차도 드라이브가 더 세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윤석열 정부 1년을 되돌아보면 네.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비정상의 정상화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성과를 이제 2년 차가 되면 내야 되는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소야대가 굉장히 심각하고 네. 그리고 정책과 관련되어져 있는 저희들이 입법 사항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회의 권력은 지금 현재 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에 인해서도 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문제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
그러니까 여와 야가 굉장히 강하게 첨예하게 부딪히고 대립하는 가운데서 네. 몸을 사리고 눈치를 보는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이 제대로 드라이버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이 아마 있는 것 같고 네. 저희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에서 내년에는 꼭 이제 2년 차에서는 네.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비정상의 정상화다.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 의원님. 사실 전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해왔다.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의 1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까 그 통계에서 봤듯이 네. 예, 부정적 평가들이 한 50% 후반대 그리고 긍정에 대한 평가가 35% 정도 돼요. 여러 그 조사에서도 그렇게 대체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원인을 지금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발목 잡기 또 전 정부 탓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 역대 정부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를 제일로 삼았고 네. 또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을 통한 뭐 국토 균형 개발 이런 것들을 했고요. 네.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사법 개혁 또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국정 아젠다로 삼았습니다. 근데 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거를 그래 그런 것들이 큰 국정 아젠다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정 아젠다를 빨리 잡고 네.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 박정 의원님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탓을 하고 있다. 뭔가 국정 비전을 본인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뭐 제가 이룬 그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에 이 공개가 된 본인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 약간 이 일부 공개된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서 좀 허망한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은 참모들한테 성취가 허물어졌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념적, 관념적이란 표현보다 비정상적이 더 알맞은 표현이란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지금 동아일보가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아까 양금희 의원님의 말씀이랑 약간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대해서 관념적이라는 얘기보다는 비정상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네. 지금 이 얘기는 김병민 최고님. 예.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전 정부의 비정상, 그러니까 비정상이 아까 정상화라는 표현 쓰셨어요. 비정상이 어떻게 정상화됐는지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맥락인 걸까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 목표에 대해서 얼마큼 달성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네. 하지만 불과 5년 만에 왜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했다면 네. 그 과거에 있었던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비정상이 무엇이었는가를 국민들께서 한번 떠올릴 거라 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26번이 넘는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정책을 낼 때마다 고통을 줬던 부동산 문제. 아마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피해가기 어려운 뼈아픈 실책일 겁니다. 네. 나중에는 용어조차 쓰지 않았지만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이게 이제 이념과 관념에 따라서 경제 정책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갔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 과학적인 근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탈원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스스로도 문제를 인식했는지 탈원전이라는 용어 대신 감원전이라는 해괴망측한 용어를 꺼냈던 게 민주당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댔던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들은 결국은 비핵화를 이뤄내지 못한 상태로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게 됐는데 이런 대표적인 일들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들이 일단 이 정부의 초기에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둥밖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부터 이제 국민의 삶에 관련해서 훨씬 더 좋은 정책들을 이어나가는 일들까지 순차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점을 약간 바로 잡는데도 상당히 힘들었던 1년이었다라는 뭐 약간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이상식 실장님.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국무회의였던 모두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예. 원래 1년이 되면은 보통 기자 간 다음에 기자 회견을 하곤 하는데 국무회의로 대체가 된 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국무회의에서 자기의 이제까지 지나왔던 일을 이제 수리하는 게 그게 자기한테는 더 편하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조금 더 자기한테는 불편하더라도 기자와의 문답 또는 국민과의 대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진솔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셨으면 더 좋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서 우리 양금희 의원님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문제는 태도다. 태도와 자세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씀하시는데 비정상이고 정상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은 국민이 판단하고 법률이 판단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원전 매몰 공무원에서 인사조치를 하라.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 이런 말씀을 국무회의에서 하시잖아요. 네. 공직사회는 제가 이 중에서 이제 패널 분 중에서 지역공무원 출신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저런 말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완전히 얼어붙고 이제는 자기들의 어떤 개별적인 판단은 접어두고 전부 다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게 된다 이거죠. 지금 국가공무원 제도를 둔 이유가 뭡니까? 국가공무원 제도를 둔 것은 여야 정권의 교체와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 지역공무원 제도가 있고 그 지역공무원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기다 대고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저거는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고 지금 또 과거 정권, 과거 탓 이렇게 뭐 거야 탓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어제 국무회에서 전세 사기, 가상 자산 사기, 마약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전 정권 탓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전 정권 탓이 뭐 정책적인 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학수부를 해체했다. 또 검찰로 하여금 마약 수사를 못하게 했다 하는 이런 법 집행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전 정권 탓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국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네. 미래를 대한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저게 이제 우리 한일 관계로 대치시켜 보면은 지금 100년 전의 일로 무릎 꿇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명백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시면서 왜 우리 민주당 전 정권 그것도 맨 같은 대한민국의 일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엄격한 법의 칼날을 들이대느냐. 저는 이런 걸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정책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국민과 소통하고 독단적인 그 생각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국민의 의견에 경청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금희 의원님. 지금 지난 정부의 정책을 왜 비정상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냐, 누가 규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는데요. 네.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 자유 시장 경제의 체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발전해 온 나라입니다. 네. 근데 소득 주도 성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관치에 의한 성장을 주도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아르바이트성, 일회성 일자리들로 채워졌다는 것도 이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굉장히 이념적으로 접근한 정책입니다. 이게 과학이라든지 합리적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한 채로 무조건 원전은 나쁜 거야. 이런 개념으로 출발해서 온 것 정책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적혀져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어떻게 복리를 정진해 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조가 있습니다. 자유, 시장 경제, 그리고 민간 주도, 또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이러한 정책들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서 이념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에 관한 태도입니다.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에 본인이 이루었던 업적이 허망하게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아마 쓰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 북한과의 회담, 평화회담. 그런데 지금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회담이 결국은 평화 쇼였다. 심지어 평양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온 그 다음에도 북한 김정은이가 미국에다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문재인하고는 만나기 싫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직접 대화하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는 뭐였냐면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게 접근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우 의원님. 예, 양금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사실 이게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그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원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대통령께서 하셨지만 원전을 지금 확대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또 이거 신재생에 들어가지도 않는 영역이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 양국에 대한 그 강화 이런 것들을 서명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지금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이라든지 또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원전 수출이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막히게 생겼어요. 네. 이 정부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원전 수출을 통한 우리나라의 그 수출 확대였거든요. 근데 네. 그게 전혀 못하게 된 거는 어떻게 해서 설명할지는 모르겠고 또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그 아리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뤄지는 순간 기업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또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 계속적으로 핵을 실현할 수 있는 무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전 정부에서는 그런 실험을 조차를 못했어요. 네. 그런 실험하는 것 자체가 핵에 대한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붙들어 놓은 것 자체로도 지난 정부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 한미일에 대한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러 북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신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국민의 삶이 어려웠고 또 마지막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잘 됐다. 또 그다음에 그 우리 부동산 정책이 잘 됐다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뺏긴 거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입니다.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것들이 점점 그 간극이 벌어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전 정부 탓할 게 아니라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 대답에서도 아마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여와 야의 평가가 나뉩니다. 네. 2년 차 때는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